안녕하세요. 루창원 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로 풀어보는 국세청 신문 10답 주택 비과세 편. 최근에 국세청에서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특히 이제 비과세와 관련해서 10가지 질문과 답을 해줬는데, 내용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아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0가지 질문이 뭔지 한번 보시면 1번은 이제 저희들 많이 접한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안에 팔아야 되냐 2년 안에 팔아야 되냐 1년 안에 팔아야 되냐 요 내용들은 잘들 아시죠. 그리고 2번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 전입기한, 요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요거 이제 21년도부터 바뀐 그 비과세 주택 기산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한 기산일, 요것도 말이 많았었던 주제였죠. 그래서 요것도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21년도부터는 그 1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팔았다라고 봤을 때 남은 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부터 그 2년을 언제부터 따지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그 일부 증여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남편 시점이냐 아내 시점이냐 3년 2년 1년 따질 때, 그 다음에 17년 8위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년 8월 3일 이후 중호한 경우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은 이제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니까 또 그 기존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7년 8위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이런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또 많이 접했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그래서 이제 그 친절하게 그 사례를 들고 질문 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용이 10가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번 내용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존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했어요. 그랬을 때 종전주택 언제까지 양도해야 되냐, 이거 이제 너무도 잘 아시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 비조정이라면 당연히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규주택이죠. 기준이 판단 기준이 신규주택 계약일 기준이죠. 이 신규주택 그 계약일이 18년 9.13 이전이면 3년, 둘 다 조정지역이라고 했을 경우요 3년,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그 9.14와 12.16 사이면 2년, 그 다음에 19년 12.17 이후 계약이면은 이제 1년이죠. 1년 안에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1년 내 전입인데 최대 2년 한도로, 요 내용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계약일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 1년, 2년, 3년도 뭐 계약일부터냐, 그건 아니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2년, 1년이죠. 그러니까 3년, 2년, 1년 판단만 계약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는 이렇게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됐죠. 야, 만약에 그럼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하면 어떻게 되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종전주택이 취득 계약일이 있고 취득 잔금일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렀죠. 그러면 우리가 신규 주택은 당연히 종전주택보다는 잔금일이 늦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뒤에 오겠죠. 근데 계약일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종전주택 잔금 치르고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전주택 그 취득일보다도 더 먼저 계약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 사이에 계약했을 수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요 세 번째 경우가 종전주택이 우리가 1번에서 배웠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있죠?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요 1번과 2번 동그라미 케이스는 종전주택이 없어요. 지금 얘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없잖아요. 그죠?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즉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했다라고 하면 너네가 판단을, 아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규주택 계약일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 새로 취득한 주택. 그렇지만 만약에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거라면 그때는 판단 기준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판단해라. 즉 종전주택 취득일이 18년 9.13 이전이냐? 그러면 3년. 요 사이냐? 그러면 2년. 그 다음에 19년 12, 17 이후냐? 그러면 1년. 이렇게 종전주택으로 판단해라. 취득일로 판단해라. 다시 보면 요런 케이스라고 그랬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요때 취득했지만 계약일은 종전주택 취득 전에 계약한 케이스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가 바로 이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요거 좀 그 판단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점 흐름등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 전입 기한은, 저희 아까 그 1년 내에 양도하고 1년 내 전입을 하되, 기존에 이제 임대차가 있다라면 임대차 종료일에 이제 전입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료하고 다음 날까지인지 아니면 종료일 당일날에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라는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제 좀 명확하게 그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임대차 종료일, 그 임차인 퇴거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은요, 임대차가 계약서상 종료되기 전에 퇴거할 수도 있고 그 당일날 퇴거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무슨 이사사정으로 그 뒤늦게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가 그 1년 내 전입 또는 이제 최대 그 2년 한도로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전입하라는 거는 반드시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전입해라. 꼭 이전에 전입해라. 임차인 사정 때문에 퇴거가 늦었다고 그 지나서 전입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설사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그 전소유자와 임대차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것도 잘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2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요거는 잘 아시죠? 21년 1월 1일 현재 한 채였다라면 그거는 앞에 그 뭐 과세를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로 봐주겠다. 즉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17년, 20년에 취득한 집이 두 채 있는데 21년 전에 한 채를 팔았다. 과세로 설사 팔았다고 그래도 요때부터 2년이 아니라 21년 1월 1일
현재 한 주택이었다면 그거는 취득일로부터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주택을 17년에 취득을 하고요. B주택을 20년에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년도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과세로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C주택을요 21년도에 취득했어요. 21년도에 취득하고 이제 A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A와 C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요 A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봐야 되냐? 즉 B를 판 날로부터 2년이냐 아니면 취득일로부터냐 라고 할 때 이런 경우는 A 그 21년 1월 1일 현재 요거 한 채로 넘어왔죠. 넘어오고 C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취득일부터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이제 공동상속주택이 있고 B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과세로 팔았습니다. 팔았고 그럼 이제 B만 남은 상태에서 C를 취득을 했습니다. 21년 1월 1일 현재는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왔어요. 아니 앞에서 그냥 1주택만 넘어온 경우만 취득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저희가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이나 그 동일한 개념이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설사 넘어왔어도 취득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하고 B를 과세로 팔았습니다. 근데 C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요 조합원 입주권도 요것도 이제 주택으로 보죠. 일단 판단할 때 다른 집 그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A주택 취득일로 보겠다. 즉 요게 한 채만 넘어와도 취득일이고요.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와도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한 채로 넘어오고 추가로 새로운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거죠.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이름. 요거는 이제 좀 말이 많았었던 내용이죠.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내가 그 21년 1월 1일째 두 채로 넘어온 상태에서 C를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그러죠. 소형주택을 조그만한 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A를 팔았어요. A를. 그러면 B랑 C는 일시적 2주택 아니냐. 그러니까 취득일 아니냐. 요렇게 요게 이제 소형주택을 취득해서 일단 새 주택을 만든 후 하나를 그냥 그 세금 조금 내고 팔고 과세로 팔고 남은 게 일시적 2주택이니까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편법 적용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 2주택으로 넘어와서 그 소형주택 하나를 취득해 가지고 그 기존 주택 팔고 조금 세금 내고 팔고 남은 주택들이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거를 취득일로 보겠다라는 거는 안 된다. 즉 A 그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건 예전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반박 보도자료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사례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A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B를 취득하고 C를 취득했습니다. C를 취득하고 이제 A를 팔았어요. 그러면 B 시간에는 지금 일시적 2주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1년 1월 1일 현재 한 채를 넘어와도 취득일,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와도 취득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득일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세 채가 있었는데 세 채로 넘어왔는데 하나를 과세로 팔았어요. 남은 B씨가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럴 경우는 이제 국세청에서는 취득일이라고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재부에서 아니다. 요거는 기존 주택 양도일이다. A주택 양도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요렇게 법이 바뀌었죠.
즉 21년 11월 1일 이후 양도는 A의 양도일부터 보겠다. A의 양도일부터 보겠다. 근데 그 전에 그 기재부 해석대로 파는 사람들은 그냥 취득일로 인정해줬지만 21년 11월 1일 이후 이제 지금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전주택 양도일이에요. 세 채로 넘어왔다가 한 채를 과세로 팔았다라고 할 때는 남은 일시적 2주택도 그 비과세 할 때는 종전주택 양도일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B씨는 일시적 2주택을 제가 뭐라고 했죠? 그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을 집 한 채 그냥 집 한 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채로 넘어와서 하나 과세로 팔았는데 아니 당연히 그건 A 판 날로부터 2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 채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 팔고 남은 일시적 2주택이 취득일이 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사례 3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조선일보 반박 보도자료 그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 후 과세죠. 과세로 양도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관 기산일.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내가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렸어.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제 그 피를 받고 팔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집이 이제 A는 하나만 있는데 이거 팔 때 취득일부터냐 아니면 분양권 판 날로부터냐. 저희가 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당첨됐거나 아니면 전매로 취득했거나 다 분양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A주택 있다가 B주택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B주택을 과세로 팔았으니까 A주택은 당연히 이 B를 판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요거는 이런 내용이겠죠. A 주택이 있고 B 이제 이거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B 입주권을 팔았을 때 우리가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죠. 그래서 당연히 A는 입주권 양도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 언제 취득했어요? 20년 10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요때는 주택으로 안 볼 때죠.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분양권을 설사 팔았다고 해도 요거는 그냥 그 주택으로 안 보는 걸 팔았기 때문에 A주택은 그냥 취득일부터 따지겠죠. 요거는 이제 입주권이니까 입주권은 예전부터 주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요것도 그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저희가 이제 분양받으면 보통 이제 단독 명의로도 하지만 2분의 1 와이프한테 증여하고 공동 명의로 할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한 거는 18년 9.13 이전에 계약해가지고 나는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를 아내한테 그 19년 12, 17 이후에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아내한테 전부 주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아내는 다시 1년 시점이 적용되는 거냐? 이제 요런 내용인데요.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그냥 종전 그 최초 취득한 남편이면 남편 증여자죠. 최초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례에는 70% 증여한 경우, 그 다음에 그 50% 증여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사 100% 증여했다고 그래도 종전 그 남편 시점으로 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년 8위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 요건은 여기 지금 자꾸 17년 8위 대책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서울 지역이고 이제 우리 지방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난 그때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8위 이전에 하여튼 그 주택을 그 취득했는데 그게 재건축이 돼서
17년 8월 3일 이후 중호한 경우 거주 요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경우도 그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봐서 그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설사 재건축하고 준공 났어도 거주 요건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마찬가지죠. 이거 꼭 17년 파리 대책으로 보지 마시고 본인 분들 지역 그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그대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이제 잘들 아실 겁니다. 파리 대책 전에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요거 그냥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리 대책 전에 취득했다, 잔금했다 그럼 거주요건 당연히 없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파리 대책 전에 계약한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설사 그 등기는 파리 대책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더라도 모르고 계약한 사람은 거주요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는데 이제 법에서는 무주택자로 계약한 사람만 거주 요건이 없다 이거죠. 무주택자로 계약하고 그 나중에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잔금 치르거나 등기가 나도 거주 요건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해석사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할 때는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할 때는 별도 세대한테 만약에 증여받은 거라면은 거주 요건이 있는 것이고요. 동일 세대 증여라면은 거주 요건이 없겠죠. 거주 요건이. 그 다음에 17년 8위 이전에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이제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자에 양도하고 집 A를 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했다. 취득한 거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봐주겠다 이거죠. 동일자에 팔았으니까 일단 팔고 나서 너는 일단 무주택자라고 보겠다 이거죠. 무주택 세대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해석사례 3번은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17년 8위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요건 어떻게 볼 거냐. 보통 이제 저희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무주택 세대 개념에서는 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여기 이제 거주요건 따질 때는 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무주택 세대냐라는 개념 할 때는 요거는 그 주택으로 안 보겠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들 아시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즉 A주택을 취득하고 B 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 주거용인데 B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했어요. 왜? A를 비과세 받고 싶어서. 이랬을 때 용도 변경하고 바로 팔면 되냐? 안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두 채 중에 한 채가 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두 채인데 주택이 한 채가 됐어요. 한 채가 된 사유가 다른 집을 증여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증여한 날로부터 2년 추가 보유. 용도 변경했다. 지금처럼 오피스를 용도 변경해도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 근데 집이 두 채인데 하나를 멸실했어요. 멸실한 경우는 그냥 기존 주택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이 두 채였는데 아들 있고 아버지 있고 근데 세대 분리하고 나서 팔 때는 취득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이 두 채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이제 집이
어떻게 보면 두 채가 되려고 했는데 한 채를 아들한테 상속으로 내렸어요. 그랬을 때 어머님 그 집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취득일로 보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채 중에 한 채 매매한 경우는 당연히 그 매매일로부터 추가 2년 보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당연주택을 취득일로 한다라는 거고요. 멸실도 취득일이고 처분 증여는 모두 처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이고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저희가 이제 보통 A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그 입주권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한 날이 취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 그 취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일.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B주택이 이제 사용 승인이 났어요. 사용 승인이 났을 때 A주택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따지냐?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B주택 사용 승인 난 날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되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아파트 분양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 시점은 그냥 사업계획 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일. 그러면 저희가 조정대상 지정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3년이 적용이 되겠죠. 설사 그 잔금 또는 준공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 났더라도 계약 당시가 비조정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3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입주권은 그냥 아파트 분양권이고 취득일은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이지만 지역주택조합 그 분양권 취득일은 입주권 취득일은 사업계획 승인일이다. 간혹 여기 그 조합 계약한 요 날로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10번까지 뭐 정리했는데요. 뭐 내용이 어려우면 어렵고 뭐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 천천히 보시고 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게 있으니까요. 요것도 다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